걸겠습니다. 김부장과 해주셔가지고 글쎄요, 송호창은 아무래도 이제 초선이고 그 야당이 나눠진다는 데서 좀 이제 불안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합을 해야 한다라는 입장인데.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탈당 후 이틀 만에 고향인 부산을 찾았습니다. 오늘은 자신을 의사에 빗대 친정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 날선 비판을 했습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그리고 정상 조선일보 정치부 차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문재인, 안철수, 문재인 이 두 분이 인연은 인연인가 봐요. 예. 왜냐하면 문재인 대표는 양산으로 가고 경남 네. 양산, 또 안철수 의원은 부산으로 갔는데 여기 1시간 거리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깝죠. 예. 하여튼 뭐 두 분들이 각각 내려갔는데 문재인 대표는 지금 사태 심각성을 별로 인지하지 않고 있나 봐요. 내가 쉴 틈이 없다라고 얘기했다는 데서 저는 약간 충격을 받았는데. 쉴 복이 없다 이렇게 예, 쉴 복이 없다. 농담으로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네. 듣는 사람들은 지금 저런 말씀을 할 계제인가 하는 생각이 네.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이 살짝 예. 드는데 왜 이분이 이렇게 여유가 있나 했더니 어쨌든 지난주에 그 안철수 의원이 탈당할 것이다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호남에서 지지율이 문재인 대표는 올라가고 안철수 예. 의원은 꺾이고 하는 상황이 이제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에 좀 의미가 있는 그 반전인지 일단 그거부터 좀 챙겨주시죠. 그 호남의 민심이 네. 지금 사실은 왔다 갔다 하죠. 예. 그것이 어떤 그 여론조사 하나 가지고 그것이 안심하고 지금 그럴 계제는 아니고요. 예. 결국은 이 경쟁은 호남을 누가 가져가느냐 가지고 이제 결판이 날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어떤 한 번의 싸움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전투 한 번에 가지고 갈 것이 아니고 예. 이게 장기전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단기적으로 볼 때는 뭐 한숨 쉴만 해요. 우선 이 안철수 의원이 탈당을 했는데 거기에 뭐 말리는 모습을 보이고 이렇게 한 것이 주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네.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4월 총선에 연계가 돼 가지고 문재인 대표가 대표로서의 총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느냐 하는 건 전혀 별개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거 가지고 지금 뭐 판단할 계제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냥 간단하게 교수님이 예상하셨던 것에 네. 비해서 이제 네. 안철수 의원의 탈당 이후에 흘러가는 국면이 예상보다 안철수 의원에게 유리한 쪽입니까? 예상보다 불리한 쪽입니까? 현재까지는. 저 지금까지 예상했던 데 그대로입니다. 딱 이렇게 네, 예상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정상 차장, 안철수 의원이 어젠 본인 스티브 잡스한테 비유하더니 오늘은 내가 의사니까 수술이 필요한데 자꾸 문재인 대표는 항생제 처방만 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말이죠. 네. 안철수 의원의 이런 이야기 역시 문재인 대표 안에 엄청난 간극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겠죠. 근데 오늘 일단 얘기 나온 거는 본인이 의사였기 때문에 비유를 들자면 예. 9월 달에 자기가 처음 혁신안을 제기했을 때는 이제 항생제 그렇죠. 처방이 필요한 네. 단계였는데 그때 문 대표가 무시를 해서 시간이 지나 다음에 11월에 이제 수술이 필요하다고 필요한데? 얘기했더니 그때 또 무시해서 지금 이제 수술도 안 되고 이제 그런 단계가 됐다는 그렇죠. 걸 예. 설명하는 거였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원래 이제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 IT 네. 전문가 그리고 의사라는 두 가지 어떤 자기의 어떤 참신함을 갖고 정치를 시작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어느덧 보면 야당 당대표라는 이미지만 남게 되는데 네네. 다시 이제 출발선상에 선 의미이고 자기의 초기 이미지를 복원하겠다. 이런 의미로 어제는 이제 스티브 잡스, 오늘은 의사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꺼낸 것 의도적으로. 같아요. 네. 나 원래 의사고 IT 전문가인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이런 환기 효과를 노린 다시 거군요. 새정치에 처음으로 자긴 같다. 이런 거 보여주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안철수의 생각을 지금 다시 꺼내서 읽고 있다 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직접 물어보지 못했는데 네. 뭐 본인 쓴 책이니까 틈날 때마다 읽어보지 않겠습니까? 본인 쓴 책 그게 그리고 이제 뭔가 읽어보겠는데요? 그리고 본인이 자기의 쓴 책이 아니라 본인이 얘기한 책이죠. 네. 예. 네.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이제 네, 생각을 출발점을 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의미에서 네. 특히 확인할 겁니다. 근데 지금 당을 창당한다, 창당 안 할 것이다 이 얘기가 지금 되게 많이 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당을 깨고 나가면 다른 당을 만들겠지라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야, 그 사람은 당을 만들 사람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지금도 나오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그런 의구점들이 좀 제기됐지만 네. 이제 안철수 의원 주변 분들을 취재를 해보면 네. 신당 창당은 거의 방침이 서 있는 거고요. 예. 이거 없이 이제 총선을 치르겠다는 거는 지난 이제
지방선거 때 한번 당 없이 어떻게 해보려다가 잘 안 되니까 이제 예, 예. 새정치연합에 들어가서 이제 사실상 실패한 실험이 됐는데 네. 이번 신당을 만들겠다는 건 명확한 그 방향이 있는 거고 오늘 네. 그 부산에서도 이제 자기가 영입할 사람들에 대한 세 가지 원칙 같은 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걸로 봐가지고는 일단 신당을 만들겠다는 거는 명확한 안 의원의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이 사실 안철수 전 대표가 탈당을 하면서 동반 탈당을 할 것이라고 예상됐던 분들이 참 많았는데 현재 이 시각까지는 잠잠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당신은 나에게 배신감을 줬어라고 느낄 법도 할 것 같은데 어떠한 분들인지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 어떤 인물일까요? 송호창 의원. 정차장. 이 송호창 의원은 정말 탈당 1순위 안철수 전 대표와 한 세트로 움직일 것이라고 저희들이 다 예측을 했거든요. 근데 송호창 의원 탈당 안 하신다면서요? 글쎄요, 저는 송 의원 처음부터 탈당 안 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송 의원은 사실 그 간단히 얘기하면 안철수 대표 덕에 배지를 단 사람이거든요. 네. 배지를 단 사람인데 이제 배지를 단 다음에는 마음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이 배지를 유지하는 게 자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요. 네. 어떻게 보면 안철수 대표의 확실한 자기 사람이었다면 물론 같이 나갔겠지만 네네. 지금 이제 의왕 과천에서 재선을 준비하는 그 이제 국회의원의 입장이라면 네. 지금 나가는 건 자기 재선을 위해서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 나가더라도 뭐 마지막에 나간다거나 지금은 안 대표보다는 자기 재선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 의원이 안 나가는 건 하등이 이상할 게 근데 없다고 이게 저는 정치적 생각해요. 의리가 없다 이렇게도 읽힐 수 있지 않을까요? 나중에 행동으로 뭐 보여줄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게 안 대표랑 그렇게 뭐 썩 가까운 사이다 이렇게 저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약간 다른 지금 상황인 홍 것 교수님. 같아요. 어쨌든 그 대중이 보기에는 가장 가까워 보이는 송호창 의원마저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저렇게 탈당을 주저한다면 뭐 안 한다고 이제 알려졌는데 그러면 수도권에 있는 다른 의원들이 다른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안철수 의원을 따라서 탈당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요. 지금 당장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예상됐던 일입니다. 이게 이 바람은요, 그야말로 호남에서 호남 유권자들이 안철수 의원을 대안으로 생각하느냐 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호남에서 뭔가가 변화가 있고 그 변화가 미풍이 아니라 태풍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을 때 수도권이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송호창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시점에서 국회의원들한테 가장 큰 관심은 재선입니다. 네. 그 선거에서 떨어진 국회의원은 낙동강 오리알보다도 못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거를 선거를 치러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치의 의리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의리를 찾아서 정치하는 사람 그리 찾기 힘듭니다. 아니, 근데 다만 멀리 본다면 네. 보다 더 멀리 본다면 자기 원칙을 가지고 정치하는 사람이 결국은 큰 정치를 할 수 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예. 그렇죠. 아니, 네. 송호창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비주얼 면에서 압도적으로 지금 눈길을 잡는 외모인데다 현직 국회의원이라면 여당에서 뭐 일을 뭐 어느 정도 꽤 했다면 여당에서 누가 나오든지 간에 뭐 그렇게 흔들릴 정도의 위상이 아닌 거 아닙니까? 그거와는 달리 지금 이제 송 의원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는 지역구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 어떻게 보면 빨간불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빨간불이다. 수도권은 전반적으로 여야 의원 모두 다가 이제 다 긴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렇게 뭐 비주얼로 승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예. 지난번에 지방선거에서 과천시장이 새누리당이 이겼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냥 그 새누리당 후보 대 예컨대 송호창 의원 그 하나의 1대1 대결이라면 뭐 해볼만 할 겁니다. 그런데 네. 지금 상황이 야권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국회의원도 새정치연합에 네. 지금 안심할 수가 없죠. 예. 그런 네. 상황. 안철수 의원이 배신감을 느낄 법한 두 번째 인물은 누군지 보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누구 때문에 서울시장 됐는데 이렇게 그러니까요. 생각하실 법해요, 사실. 박원순 시장 요새 너무 조용하신 거 아니에요? 글쎄요, 이제 안 의원이 이제 문재인 대표한테 섭섭함을 많이 표시하긴 했지만 박원순 의원한테는 이렇게 사석에서 이렇게 크게 섭섭한 마음 표시를 안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걸 좀 추정을 해보면 네. 정말 섭섭하지 않을 경우가 있고 섭섭함을 표시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멀어졌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후자 같아요. 이제 박원순 시장과 안 의원은 무슨 이제 과거의 동지 이런 게 아니고 지금은 그냥 서로 대면대면 하니까 이제 문 대표에 대해서는 어떤 이제
애증 중에 증오 쪽에 가까운 감정이 있다면 네.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무관심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네. 별로 동지가 아닙니다, 두 사람은. 별로 동지가 아니다?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서 지금 예. 박원순 시장도 그렇고 조금 전에 송호창 의원도 그렇고 또 한 명 더 얘기한다면 윤장현 광주시장도 사실 이 세 사람은 네. 거기 붙여준 사람이 안철수 의원이라고 볼 수 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근데 네. 세 사람 다 지금 안철수 의원과 같이 동행을 하지는 않는 거로 알려지고 네, 있어요. 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그것이 정치적 행보에, 본인의 정치적 행보에 과연 지금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안철수 의원은요, 지금 단기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아까 신당 창당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신당 창당한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4월 총선 이전에 창당할 가능성이 별로 높아 보이지 않아요. 그런가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네. 지금 뭐 여러 가지를 볼 때 예. 안철수 의원이 지금 나와서 자기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장기적으로 보는 거지. 지금 당장 눈앞에 4월 총선 가지고 지금 승부 보겠다는 생각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물론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어요. 예. 뭐 내가 빚을 졌다 그러니 한 번은 갚아야 되지 않겠나 네네. 이런 생각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과연 이번 4월 총선 전에 지금 안철수 의원한테 갚는 것이 그게 바람직한 거냐. 네. 장기적으로 오히려 더 그 멀리 보고 그 제때 갚는 것이 좋겠느냐.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계산에 있어서 이거 시간차, 시각의 문제다. 시간에 대한 말하자면 생각의 문제다. 이렇게 보고 아니 저분들은 지금 하루하루 오늘 뭐 저 후보 등록을 해야 되나 내일 해야 되나 이렇게 마음을 졸이고 있을 텐데 안철수 의원 혼자서만 장기 플랜을 갖고 대응을 한다는 거 이거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아니 저 박원순 시장이야 그럴 이유가 전혀 없고요. 네. 우선 뭐 아니 그러니까 시장 주위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 네. 빨리 나가셔라 뭐 이런 네.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당을 빨리 만들자 하는 사람들. 아니 나가라 뭐 당 만드는 사람이 있었죠.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네.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사실은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네. 그러니까 과연 내가 새정치연합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가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마도 뭐 조만간 움직임이 이제 나올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런 분들. 배신감 3인방 마지막 인물 살펴보겠습니다. 김한길 전 대표인데 정차장. 사실 같이 살림 합칠 때는 언제고 그리고 이 안철수 신당의 성공 여부는 김한길 의원이 쥐고 있다. 이 수도권의 비주류 의원들을 얼만큼 데리고 나오느냐에 달려있다. 이러한 이제 관측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한길 의원이 오늘 페이스북에 성가신 사람 사라졌다고 우리끼리 가면 패배의 길이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야권 통합이다. 성가신 사람이 바로 안철수 의원을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지금 이 탈당한 사람 보고 야권 통합하자는 또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사실 김한길 대표 같은 경우는 일관성은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은 이제 지금의 야권보다 몸집을 키워야 집권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일관된 메시지는 있어요. 네. 있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을 영입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하는 얘기도 뭐냐면 사실 안 의원과 다시 합치자는 이야기가 이제 뭐 지금 합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네. 그렇다기보다는 지금 야권이 더 커지기 위해서는 지금 문재인 대표가 물론 줘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문 대표의 거치 결정이 빨리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 아마 문 대표가 안 물러나면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이제 그러면 내가 이렇게 깊은 고뇌 속에 한번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을 할 겁니다. 이 로직의 순서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김 대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 의원이 뭐 섭섭하다 아니다 이게 단정한 상황은 아닙니다. 교수님 보시기엔 결국 김한길 대표의 거취가 안철수 신당, 안철수의 새로운 정치 세력의 성패에 굉장히 중요한 관건일 텐데 김한길 전 대표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렇게 김한길 전 대표의 그 결단이 안철수 의원한테 좀 결정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게 결국 도움은 돼요. 도움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김한길 전 대표가 탈당을 한다고 결심했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수도권의 비주류 의원들이 김한길 전 대표를 따라서 탈당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안 그렇습니다. 그렇죠. 송호창 의원하고 똑같이 네. 자,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재선에 가장 유리할 것인가를 먼저 네.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의원들은. 그러니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
호남 유권자와 호남에서의 소위 친노 세력에 대한 반감이 그걸 얼마나 저 안철수 의원이 그걸 결집해내느냐. 동원을 해서 결집해내고 그래서 대한 세력으로 저희가 인정을 받느냐, 이것이 모든 움직임을 지금 변화시킬 수 있는 동력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오늘 조국 교수가 안철수 의원의 빙의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속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 같은 발언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요. 안철수 의원보다 그를 비주류의 수장으로 이용해 먹고 나가는 이 의원들의 모습이 더 싫다는 그런 이제 글을 올렸습니다. 과연 조국 교수가 말하는 그 사람들은 누굴까요? 저희가 한번 예측을 네. 해봤습니다. 박지원, 김한길, 이종걸, 송희창. 네. 4인방이네요. 그렇죠. 조국 의원, 조국, 이제 의원이라고 나오네요, 말이. 조국 교수. 웬만한 의원보다 훨씬 더 정치 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게 예, 말입니다. 조국 교수의 어딘가 사실 이거예요. 야, 그렇게 이용해 먹었으면 따라 나가. 뭐 이 얘기잖아요, 사실. 그 얘기인데 왜 안 따라 나가냐라는 얘기인데 참 저 분들 중에서 저는 의회의 인물이 이제 의회인가요? 이종걸 대표하고 박지원 의원 뭐 대충 이제 짐작은 되지만 이종걸 의원하고 박지원 의원 따라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보십니까?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이제 따라 나가느냐 마느냐를 이게 네. 막 자꾸 관전 포인트를 보는데 네. 그거라기보다는 이제 안에서 어떠한 이제 행동을 취하느냐가 중요한데 네. 이종걸 원내대표는 정말 어떻게 보면 밖에 나간 안철수 의원만큼이나 문재인 네. 대표한테는 정말 괴로운 존재거든요. 그렇죠. 아주 그냥 축구로 치면 침대 축구처럼 네. 계속 누웠다가 시간 끌었다가 반칙도 했다가 이런 식으로 옆에서 괴롭히기 때문에 네. 밖에서 아예 밖으로 나간 이제 그 분보다는 더 맞아요. 문 대표한테 힘들기 때문에 네. 오히려 안 의원 입장에서는 당 안에서 문 대표 대립하고 있는 이제 박지원 의원이나 네. 이종걸 원내대표 훨씬 힘들 겁니다, 지금 아마. 그렇죠. 그러니까 안에서 있는 네. 게 오히려 문재인 대표를 더 괴롭히는 그렇죠. 침대 축구의 기술자들이다. 뭐 네.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분석도 재밌네요. 근데 조국 교수의 저런 거는 참 제가 보기에는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이 정치에는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정치적 의사결정에는 예. 굉장히 네. 의미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철수 의원이 나가는데 왜 안 따라 나가느냐, 이것은 무슨 동네 패싸움도 아니고 그렇죠. 애들 장난도 아니고 말이에요. 네. 이게 국회의원들이 그 당 안에 더군다나 그 야당이 지금 분열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인데 네. 그걸 가지고 단순히 그 안 의원이 나갔다고 해서 안 따라 나가는 것을 비난하는 거, 그것이 얼마나 단선적이고 단편적인 생각이냐, 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조국 교수가 네. 너희들 그러더니 뭐 하는 거야, 비아냥거린다는 그렇죠. 그런 느낌을 그러니까 좀 비난한 받았어요. 건데, 예. 비난하고 이제 비판한 건데, 그렇게 단순하게 비판할 문제가 아니다. 또,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들이 오히려 남아있는 것이 두고두고 계속해서 지금 새정치연합의 내부에서 문제를 더 일으킬 소지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볼 때 정치적인 그 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내가 같이 할 사람, 같이 못할 사람이니까 난 나갈게, 이렇게 단순하게 그렇게 네. 결정되는 게 아니다. 저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다 보면 다 사필 귀 표가 되지 않습니까? 네, 다 그렇죠. 표 있는 쪽으로 이제 따라가게 마련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안철수 의원이 의원 기간 정계 입문해서 조금 더 끈끈한 스킨십을 가졌다거나 좀 더 확고한 철학을 보여줬다거나 확고한 카리스마를 보여줬다면 지금처럼 외롭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이게 이를테면 안철수 의원 개인의 캐릭터의 한계 또 이 상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런 개인의 문제는 전혀 지금 고려 대상이 아닌 겁니까? 뭐 두 가지가 다 복합이 된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이런 투쟁의 방법에서 그 결단을 할 때는 보통 측근이나 참모들이 먼저 선동대로 먼저 뜨고 나서 장수는 뒤에 가서 이제 이 승부를 거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에 장수가 직접 칼을 들고 가장 맨 먼저 나오는 아주 이런 특이한 형태의 어떤 결단을 했단 말이죠. 네. 밑에 조리 별로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물론 그렇겠지만 예. 이게 그런 의미에서 이번 싸움을 무모한 싸움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안 의원의 어떤 이런 방식은 어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무리를 짓고 조직을 갖고 돈을 갖고 하는 이런 네. 정치는 이제 본인 생각으로는 구정치를 보는 거고 이제 네. 어떤 자기의 방식의 새 정치를 다시 한번 시도해 보는 것 같은데 참 무모하지만 그리고 새롭긴 하지만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유.